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고프로 7 블랙 히어로를 샀었는데, 고프로 7 히어로 블랙을 샀었는데, 와이프가 영상용으로 카메라를 하나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제가 약간 의심을 하다가 와이프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고민하던 이야기와 제가 구매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서치는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저도 약간 좋아하다 보니까는 새로 나올 때마다 이제 한번 사용기 같은 것도 확인해보고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서치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카메라를 추려봤고 총 3가지로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3개 추리기까지가 정말 힘들더군요. 각기 장단점을 이제 여러 가지 사용기를 보면서 비교를 해봐도 마음이 한번 어쩔 땐 이쪽으로 갔다가 어쩔 땐 이쪽으로 갔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많이 고민도 했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와이프도 처음에는 잘 골라봐 하다가 나중에 좀 짜증도 나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카메라를 선택했던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제가 선택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좀 짜증이 났던 것이 배터리, 그리고 손떨방, 그리고 포커스 문제였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소니 RX100 마크4를 쓰고 있었는데 기본 배터리도 오래 가진 않았지만 제일 문제는 이제 오버히트 때문에 자꾸 꺼지는 문제, 그게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군요. 제가 뭘 촬영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오버히트가 되었으니까 잠시 식혀야 되니까 꺼진다, 이런 얘기가 뜨면서 꺼지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포커스 문제는 얼굴을 촬영하는데 플립 LCD가 있었지만 그 LCD를 봐도 이게 포커스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믿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다 촬영하고 나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보면은 포커스가 다 배경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S로그일 때 그 경향이 너무 심해서 S로그 촬영은 거의 할 수 없었고 그냥 일반 촬영에서도 거의 항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황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손떨방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FHD 120Hz로 촬영했는데 손떨방이 안 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은 그냥 흔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제 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촬영 영상들을 그냥 지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FHD 120Hz에서 RX100 마크4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걸 최근에 알게 된 후에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이 3가지 문제가 저를 괴롭혔고 오버히팅 문제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다 보니까는 늘상 더운 곳이라서 일반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밖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한 2분 만에 꺼지고 다시 켜도 꺼지고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집에 이제 OD 마크 3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매뉴얼 포커스라는 게 제가 맞춰놓은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와서 촬영을 하더라도 수시로 틀어져 버리니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집이 조명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는 심도를 좀 낮게 촬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더 심했었죠. 만약에 심도만 조금 더 높았다면은 웬만큼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명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죠, 그 부분은. 포커스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필름믹 프로에서 로고 촬영을 하면은 그 색감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사진 보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로우로 촬영하는 카메라를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용량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저같이 초보자가 그런 걸로 영상 촬영하는 건 오히려 오버스펙의 낭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카메라를 추렸었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고른 3개 카메라는 일단 소니의 A7 마크 3가 있었고 그 다음에 GH5, 후지의 X-T3가 있었습니다. 이 3개 모델이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3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사용기를 비교해 본 결과 A7 마크 3 같은 경우는 포커스만큼은 완벽해서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촬영은 한 30분가량 촬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5분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30분 촬영이면 아주 대단한 거죠. 오버히팅 문제가 간간히 사용기 중에서는 봤는데 인터뷰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좀 장시간 촬영해야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같이 짧게 끊어서 가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측 손떨방이 되죠. 일단 손떨방이 되는 거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7 마크3 같은 경우는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외장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면은 뭐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일단 많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점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의 세팅 값들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 단점으로 꼽는 것들이 이제 틸트형 LCD, 그러니까 캐논이나 파나소닉처럼 회전형 LCD면 굉장히 편할 텐데 제 얼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꼽는 게 복잡한 UI를 꼽더군요. 기능이 많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RX100도 UI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캐논이 약간 뽀사시하게 나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색감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로우로 촬영해서 보정을 하면 되지만 영상은 보정의 자유로움이 좀 사진보다 덜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민했던 GH5. GH5의 일단 장점을 살펴보면 배터리가 끝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전형 LCD는 타입 추정을 불허하는 편리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K에서 슬로우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센서가 작다 보니까는 소니 대비해서 스테이빌라이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비트 촬영이 되어 보정의 용이함이 있고, 그에 반한 단점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포커스 때문에 GH5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미러리스답지 않게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이게 뭐 미러리스가 맞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센서가 작다 보니까 심도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촬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fuji X-T3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물망에 올랐었는데, 일단 이 카메라의 경우 장점으로 대단한 후지 색감을 꼽고 있더군요. 영상에서 그 색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10비트 아웃풋으로 해서 외장 레코더로 레코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T3 같은 경우에는 소니와 버금갈 정도로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습니다. 물론 로고 촬영은 기본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단점은 이제 손떨방이 없다는 게 아주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니처럼 틸트형 액정이라서 자기를 보면서 촬영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풀프레임 대비 심도 표현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본 것 가운데 외장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발열량이 얼마큼 되는지 T3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메라를 제가 이제 물망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캐논은 이번에 나온 R보다 R 다음 버전 프로라고 하던데 그 버전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캐논이 정말 소니만큼 동영상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저도 캐논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찾아본 범위 내에서 정리해 본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포커싱과 오버히팅 그리고 손떨방,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그나마 커버가 가능한 거는 오버히팅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촬영할 때 당장 꺼지면 화가 나고 열도 받지만은 좀 쉬었다가 다시 촬영하면은 일단은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떨방과 포커싱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영상을 사용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못 쓰게 돼 버리는 거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시 되는 거는 포커싱과 손떨방 이 두 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 굳이 하나 더 넣으면은 뭐 4K 60프레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한 결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후지입니다. 손떨방이 당장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짐벌이나 스테빌라이저로 촬영이 가능하겠지만은 항상 들고 다니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볍게 촬영할 때는 손떨방 기능이 지원되는 게 보다 촬영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지는 아쉽게도 여기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소니 A7 마크3와 GH5가 있죠. 이 두 개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4K 60프레임을 결국 포커스가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포커싱 때문에 영상을 몇 번 망쳐보니까는 아예 못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쉬엄쉬엄 촬영할 수 있는 오버히팅 문제가
제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GH5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포커싱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99% 이상 100% 신뢰할 수 있는 포커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뭐 수시로 GH5를 할 거냐, 후지로 할 거냐, 소니로 할 거냐, 이 많은 고민을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A7 마크 3로 보다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렌즈로는 칼자 에즈 16에서 35 F4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촬영하던 걸 보면은 제가 광각을 좀 더 좋아해서 24mm로 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에서 105mm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보다 넓은 광각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차후에 24와 105mm는 제가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다닐 때는 그게 더 유리한 면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두 개 다 어두운 렌즈이기 때문에 밝은 렌즈는 일단 그 캐논 컨버터를 구해서 제가 가진 캐논 단렌즈로 촬영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제 이런 선택의 과정 얘기가 다른 분들에게 고민을 좀 줄여줄지 아니면 더 늘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나갈 겁니다. 이 고민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보니까 뭐 포켓몬고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뭐 잡으면 무슨 이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다네요.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나요?